얼룩날개 모기 그러면 말라리아가 되겠고, 진모기 그러면 뭐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일본 뇌염 등등이 포함이 될 것 같고요. 에이디스 그러면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댕기열, 뭐 치kungunya 열과 같은 또는 지카와 같은 질환들이 매개가 되는데, 이 아노펠러스 혹은 큘렉스와 달리 이 에이디스라고 하는 순모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aggressive day biter라고 돼 있어서 일반적인 모기들이 야간에 흡혈하는 것과 달리 이 에이디스 순모기는 낮에 데이타임에 흡혈하는 습성이 있고, 특히 굉장히 아주 어그레시브, 아주 적극적으로 흡혈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감염병을 매개하기에 대단히 유리한 그런 모기 종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몸이 좀 큰 편이고 깨끗한 물에 산란하는 습성을 갖고 있어서 도시에는 서식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뭐 관계수로 뭐 그런 이제 깨끗한 물이 있는 곳에 산란을 하는 습성이 있어서 그 지역에서 주로 이 얼룩날개 모기가 서식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도시보다는 시골 지역에서 말라리아를 매개하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 모기는 사람을 흡혈하는 것과는 달리 동물을 더 흡혈하는 걸 좋아하는 주아필릭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작은 빨간집 모기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일본 뇌염을 매개하는 모기가 되는데, 이 순모기와 달리 이 큘렉스 같은 경우는 거주 지역에서도 비교적 잘 잡을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깨끗한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뇌염 그러면 시골에서 주로 발생하는 병이지 도시에는 없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깨끗한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간 진모기 중에 큘렉스 피피엔스라고 하는 이제 모기가 있는데요. 이 모기는 앞에 있는 작은 빨간 진모기와 달리 정화조라든지 하수, 굉장히 더러운 물에도 산란하는 습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시골뿐만이 아니라 도시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주간 활동성이 있다는 걸 앞에서 말씀드렸고 굉장히 특징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기 그럼 보통 잘 때 물리기 때문에 모기장을 치고 잔다든지 모기 향을 뭐 피우고 밤에 자면은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순모기에 의해서 매개되는 질병들은 이 모기 자체가 활동하는 낮 시간에 흡혈을 하기 때문에 모기장을 치고 이제 자는 이런 방법들이 실제로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이 되지 않고, 또 우리가 이제 방역을 할 때 보통 해질녘 때부터 약을 뿌리는 이제 습성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순모기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에 방역을 활동을 한다고 해서 효과적으로 방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른 모기종과의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모기는 도시에서 굉장히 잘 적응한 모기라서 약간의 물엉덩이만 있어도 거기다 산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고목에 홈이 파여 있는데 비가 와서 거기에 소량의 물만 고여도 산란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진흙에 타이어 자국이 났는데 비가 와서 거기에 약간의 물이 고여도 산란할 수 있는, 약간의 물만 고여 있는 데가 있으면 쉽게 산란해서 개체수가 늘어날 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모기종이라는 것을 습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가 매개체를 관리하는 방법 중에 말라리아 환자의 혈액을 흡혈한 모기를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으면 그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질병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표에 보시면 우측에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칠해 놨는데, 그 중에서도 보시면 서바이벌 레이트라고 해서 3번에 보면은 흡혈한 모기가 말라리아 환자를 흡혈한 모기의 생존율을 0.9에서 0.7로만 줄여줘도 실제로 리프로덕션 넘버라고 하는 그런 아까 VC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모기를 대표적으로 해서 그런 인티그레이티드 벡터 컨트롤을 이렇게 나눠 보면은 다음과 같은 그림처럼 되겠습니다. 먼저 유충 방제라는 게 큰 항목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성충 방제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실제로 사람들이 감염 물리지 않게끔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관련 법령들을 조절하는 그런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유충 방제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방법은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화학적 방제는 모기를 죽이기 위한 일종의 살충제를 사용하는 것인데, 가장 살충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올가노포스페이트 계열의 살충제가 되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올가노포스페이트 계열의
살충제는 그동안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이런 살충제 내성이 이미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성충과 관련된 거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이런 분무하는 법이죠. 이 thermal fog이라고 해서 이런 살충제를 뿌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엔 이제 잔류 분무라고 해서 실내에 레지듀얼 스프레잉 같은 것을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흡혈한 모기는 본인의 원래 체중보다 훨씬 몇십 배 이상으로 몸이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무겁기 때문에 멀리 날지 못하고 일반적으로는 벽에 붙어서 이 영양분은 놔두고 물은 배설을 한 다음에 몸을 가볍게 해서 날아가는 습성이 있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사는 거주지의 벽에 흡혈한 다음에 붙게 되는데 그 벽에다가 이런 잔류 분무를 하게 되면은 모기가 접촉을 하게 되면서 죽게 되는 이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옥의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IRS 같은 경우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매개체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다만 이런 잔류 분무를 선택할 때는 그 특정 지역의 80% 이상을 커버해야만 이 방제법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는 점에서 많은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